강연밤을 이끌어 주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장이신 오동윤 원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새로운 관점의 취업을 내고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우리 청년들의 정말 저는 부제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표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한번 쭉 보세요. 네. 왕복 5시간을 걸려서 대기업을 갈 거냐, 네.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골라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아마 어디를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왕복 솔직히. 5시간 대기업? 저는 일단 왕복이 5시간이라도 예. 어쨌든 대기업을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요즘 MZ 세대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MZ 세대들은 저는 걸어서 5분 걸어서 5분. 네,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5분. 왜 5분인 이유가 왜?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은 가깝고 예? 편한 데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오. 예, 너무 멀면은 출근하다가 지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5분 5분? 거리 앞에 예. 회사를 갈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저녁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워라밸이 있어야. 워라밸,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이미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5분 거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생각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선택할 때는 아니면 내 자녀에게 권할 때는 자, 먼저 자녀라면 5분 중소기업? 왜 아드님은 왜 또 중소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왕복 5시간 대기업을 다녀봤으면 예. 그 5분 중소기업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권할 것 같습니다. 저도 5분 거리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저녁 있는 삶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훨씬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 멀리 가서 돈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예? 가까운 데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 저도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버님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냥 내 회사 아닐까요? 내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저는 소소기업이죠. 예? 아니에요. 저는 자녀가 어리고 초년생이라면 대기업을 한 번은 경험할 거라고. 솔직하시다. 네. 초반에 얘가 이제 싹이 있는지, 네. 왜냐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야지 중소기업의 소중함도 좀 알고. 맞아. 저도 제가 선택했어도 대기업이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대기업을 강요를 한다. 권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저한테도 제 자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예. 저는 제가 집을 팔아서 대기업 옆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저희 취지가 오늘 중소기업 하루 알리기 인식 개선 콘텐츠인데 아니, 너무 이렇게 아니 제가 원장님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너무나 좋은 판단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늘 강연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좁혀 나가 보는 거죠. 네네. 중소기업 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대상으로 다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런 건 뭐 신문이라든가 아마 주변에서 또 학교에서도 많이 보셨고 예.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취업한 직원들도 나 별론데 사실 왔어요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연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일단 만연돼 있다. 맞아, 만연해요. 예. 나는 뭐뭐 하지 않으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조금 이 설문조사가 학자들이 한 거라 어렵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8,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아주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어딘지 정확히 좀 알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공기업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공기업 가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대기업 아니면 또 취업하고 싶지 않다. 대기업 가고 싶다는. 외국계 기업, 진짜 실리콘밸리 가겠대, 다들. 저도 실리콘밸리예요, 얼굴. 예?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어. 쭉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예.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사무직만 하겠다라는 거죠. 주 5일 근무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예. 않다. 월급이 생각보다 기준이 하면 월급 많이 받고 싶다. 이 예. 뜻이겠죠. 또 통근이 가까워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근무 시간을 또 잘 지켜줘야 돼요. 나한테 일 더 많이 시키면 나 싫다는. 조사 결과에 이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가 1등이 가장 싫어할 것 같습니까? 1등은 아무래도 월급? 저는 맨 마지막에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예. 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직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우리의 통념에는 보통 직장을 선택하게 되죠. 공기업 갈 거냐, 대기업 갈 거냐, 예. 중소기업 갈 거냐. 이게 굉장히 높은 순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걸 한번 실제 한번 답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공기업은 15위 꼴찌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사실 진짜로? 생각보다. 그리고 대기업도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와. 그리고 중소기업도 뭐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예? 5위, 주 5일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규직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싫다라는 예. 거. 또 월급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통근 시간이 가까워야 된다. 직장하고 가까워야 된다.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게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내가 일하냐보다도 예. 내가 일하는 조건과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요새 청년들은 완전히 그걸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 위에 있는 뭐 공기업, 뭐 그 공무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22년도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그 예. 전까지 제 생각이 완벽하게 이걸 보고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런 예, 예.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본인들의 삶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향을 많이 갖고 있냐라고 하는데 무려 73%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를 놓고 보면 뭐 한 15%포인트 정도가 상승한 결과거든요. 예. 사실 5년 사이에 이 정도 결과면 굉장히 인식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럼 원장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젊은 애들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끼리만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자고 이러는지. 그럼에도 23만 개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아픔들이 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은 아까 1위 근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라고 예.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간 근무 시간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도 10년 전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9시간 월로 봤을 때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4.4시간. 한 달에 4.4시간을 더 일을 더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를 하루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 더 일하는 것 계산이 될까요? 이게 달에 달에 4.4. 그러면은 13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일을 더 많이 시킨다. 아우 중소기업 나 이래서 가기 싫어 했는데 하루에 13분이거든요. 사실 13분이면 이렇게 정리하는데 13분 가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서 컴퓨터도 끄고. 뭐 일하다가 커피 한 잔 먹고 뭐 예. 인사도 흡연하러 가고 뭐 이래서 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포괄 임금제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쉬운 표현을 하면 이게 연봉제인데요. 연봉제는 주고 10시간 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기업이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일이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대기업은 뭐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하루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반드시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포괄 임금제를 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안 줘도 돼요. 하루에 13분 더 일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통계까지 놓고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이 일을 더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중소기업이 무조건 일이 더 많이 시킬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예. 우리가 그릇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직원이 적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소기업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을 때 예. 일을 더 많이 하셨나요? 저한테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자, 중소기업은 통근이 힘든 거 아까 직장이랑 가까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균 45.4분을 통근 시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걸 기업 규모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500인 이상, 이거 거의 대기업이죠. 예.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통근 시간으로 58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쓰고 있다는. 평균보다 좀 높아요. 예, 예. 많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작습니다. 통근 예.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괜히 열악하고 멀고 막 나 출근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출근 시간을 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대기업이 역세권에 더 가까이 있고 중소기업이 조금 더 외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요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대기업의 공장은 교외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시외에. 아, 네. 거기다 이제 통근이 긴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서초 강남역에 가보면 삼성 타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30층 이상의 건물이 3개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무려 2만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더 많을 텐데 예. 여러분 그분들이 다 강남역 근처에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통근 시간이 길은 거죠. 아. 당연히 그렇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서울 없는 안에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지역이 의정부도 될 수도 있고 예, 예. 뭐 경기도도 될 저는 수도 있고 일산이고요. 그렇죠. 일산이 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또 여기 하나 궁금한 게 그럼 한방이비스와 이 동인기어는 회사가 각각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소위 요즘 서울에서 가장 이제 핫플이라는 예.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 진짜 핫하죠. 회사 사옥이 그 전철역에서 예. 좀 과장 보태서 그 전철역 나와서 예. 넘어지면 코가 달 만큼 가까운 데.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시대. 지금 조심, 조심히. 성수동에 예.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또 해주신 거니까 또 대표님이 부장님. 저희 회사도 그 마곡지구 옆에 방화동에 있습니다. 강서에. 이야. 저희가 지금 공장은 원래 김포에 있는데요. 예. 저도 거기 한 5년간 출퇴근을 했는데 예. 하루에 100km씩 탔거든요. 예. 근데 그 거기 있을 때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좀 높았어요. 예. 한 30% 정도 됐거든요, 1년에. 근데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자체가 예. 김포에 사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직원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지만 서울을 출퇴근한다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내고를 하면서 기업들을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한 건물에 있어도 뭐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도 서울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중소기업도 서울에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울에 위치를 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우리 중소기업들도 좋은 임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서울에 사무소 내듯이 맞아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월급은 진짜 적나. 내가 받고 싶은 월급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나는 191만 원을 받고 싶어요.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244만 원을 받고 싶다요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이 초봉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주는 월급입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이 평균 259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든 대학교 졸업생이든 원하는 만큼 이상은 평균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대기업은 물론 조금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는 아마 대기업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 액수를 좀 주고 있고요. 네. 우리 뭐 고등학생 졸업생들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은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월급이 적냐,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적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이상은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이렇게 봤을 때 솔직히 아까 뭐 저희가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스타가 있고 또 저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톱스타와 저와의 출연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이게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또 박민서 선배님과 저와 다르듯이 예. 근데 또 전 또 궁금한 건 직장인 중에서도 이 기술직은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몸값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술직은 뭐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오히려 저 같은 이 세상을 흰종일 까만색으로 보시는 분다 기업분에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어떻게 것 되나요? 같아요. 대표님? 예, 저희는 특히 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경력이 그 자기의 가치고 자산이거든요. 예. 당연히 경력이 올라갈수록 그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력자가 되고 있고요. 예. 그게 그냥 단순한 시간뿐이 아니라 그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서도 예? 경력자를 인증을 해줍니다. 오. 경력에 맞춰서. 그래서 뭐 초급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예? 중급 뭐 특급까지도 가기도 하고 음. 뭐 특급 기술자가 되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은 되죠.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봉래 아버님도 정말 왜냐면 지금 주얼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대단한 믿음과 어떤 근데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걸 몸소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주얼리라는 그 업종이 예.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쵸. 세공은 배울 수 있고 예? 뭐 감정선은 딸 수 있을지언정 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들은 이제 실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익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단골들이 한번 이제 믿게 되면은 그 단골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부장님께서도 이런 말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직보다는 이제 직무에 따라서 예. 이제 편차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직급이라도 저는 이제 HR 쪽인데 네. 또 다른 이제 뭐 그 연구 쪽이나 예. R&D 쪽이나 뭐 IT 쪽이나 이런 쪽은 훨씬 더 월급을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나 경력에 따라서 예, 예. 회사가 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경력 인정해주네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은 정규직이 적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중소기업 1인에서 4인이
종사자인 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확실히 정규직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큰 중소기업은 정규직이 한 60% 정도 넘고 있고요. 대기업은 84%가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16% 정도는 비정규직인데요. 예.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을 더 쓴다. 뭐 대기업 직원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용역 업체라든가 하도급 업체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너 어디 다녀 그러면 나 어디 땡땡 대기업 다녀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정규직보다는 용역을 한 업체거나 하도급 업체에 있을 확률도 굉장히 큰 거고요. 예. 또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빨리빨리 회사가 변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빨리 쓰고 빨리 버린다라는 표현 좀 지나치고요. 하여튼 우리 프로 솔직해요. 솔직하게. 아니, 사실 저희끼리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무 쉽게 나 버리는 거 아니냐? 쉽게. 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숫자와 정규직 숫자와 거의 대기업이 유사하다라는 거. 예. 따라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이 더 많다라는 이 인식도 분명히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5번째인데요. 네. 중소기업은 주 5일 이상 근무하나요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하면 그냥 무조건 일 많이 시킬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1인 사업장은 지금 26%밖에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쭉쭉 가보면 확실히 대기업이 주 5일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 게 중소기업이 조금 숫자가 많습니다. 아, 예. 여기서 2인에서 9인까지인 중소기업은 31%가 주 6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게 2020년 통계라는 거죠. 2년 지금 전. 예, 이게 2년 전 통계에서 지금은 주 5일제를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약간 유예 기간을 정부가 좀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통계를 보면 거의 모든 중소기업도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을 거고요. 또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초과 수당을 주지 않으면 친구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이 주 5일 이상 근무하는가요라는 질문은 옳은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읽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인에서 9인까지의 사업장은 주 7일도 6.4%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2인에서 9인까지는 막 창업해서 조그마한 회사거든요. 예. 이만큼 일을 해야 사실 기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한창 이제 내가 지금 창업을 해서 동료랑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 같은 동료한테 야 주 5일이야 나 퇴근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또 이것만 보고 중소기업이 일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읽어주면 맞아요. 더 좋은 팩트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 통계로는 뭐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뭐 일을 뭐 주 5일 이상 많이 안 시킨다고 뭐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아마 그분들도 그 주 5일 이상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공부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저보다 더 스타이신 분들도 막 뭐 영화 한 편 찍고 뭐 드라마 한 편 찍고 뭐 대단한 돈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또 다른 뭐 운동도 하시고 연기 공부도 하시고 그만큼 또 위로 올라갈수록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저도 사실은 그 제 이력 중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12월 30일 명동에 있는 대기업이었는데요. 예. 12월 31일 날 12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밤에. 근데 그날 종구학에서 타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날 짓눈깨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 집까지 1시간 반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 그만둬야겠고. 자 이렇게 팩트 체크는 이제 5개 다 했고요. 예.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골드 황금 티켓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텐데 예. 영국에서 했었던 동화입니다. 동화에서 어떤 초콜릿 가게가 있었는데 초콜릿 가게에서 5개의 티켓을 초콜릿 안에 집어넣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초콜릿을 사서 그거를 나오는 사람에게 아주 신비한 구경을 하나 시켜주겠다라고 했더니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집에서 부모가 그 초콜릿을 막 사재기를 해요. 네. 대량으로. 예, 대량으로. 왜냐면 그 티켓을 자기 자식을 주려고. 확률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고 심지어는 그 초콜릿을 깨는 사람까지 고용해서 어머나! 옆에서 깨고 해서 예. 그 티켓을 찾아서 자식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한국에도 황금 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황금 티켓일까요? 한국에도요? 뭔가 뭐 좋은 타이틀 같은 거일 것 같은데. 타이틀. 간판? 간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대학으로 따지면 나 서울대야 하면 약간 이 느낌 있게.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필 것 같아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로또나 복권 같은 건데 어. 바꿔 얘기하면 그런 어떤 큰 유명 회사라든가 대기업, 뭐 어떤 공기업 유명한 데 가면은 그거 자체가 이 이미지 브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황금 티켓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우리 부장님.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예? 내가 어떤 행운을 잡았을 때 예. 그게 이제 행운이 나한테 미래를 보장한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그 행운 티켓이 된다 그러면 예. 황금 티켓이 되지 않을까. 아버님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아버님은요? 저요? 예. 저는 좀 다른 맥락인데 예, 예. 저는 창의력? 예. 잠깐만요. 아버님. 또 다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다른 맥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아니 하지 마시면 돼요. 창의력도 한국 아니, 티켓 다 맞죠? 틀리잖아. 제 생각하는 거랑. 그럼요. 아니, 이게 예. 사실 이 황금 티켓은 아까 제가 영국의 동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에서 한국을 진단하면서 한국은 황금 티켓 때문에 병들고 있다. 어?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황금 티켓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명문대를 가려고 하고 있고 네. 두 번째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고 예. 또 안정적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한다라고 경고를 낸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뭐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에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로또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로또를 사도 1등 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하면 계속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내가 명문대를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명문대를 가려고 도전을 하거든요. 어차피 확률이 적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맞아요. 로또는 다음 주에 5천 원 내고 또 사면 되거든요. 예. 근데 명문대를 가려고 내가 몇 년을 만약에 시간을 쏟았다면 그 몇 년은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 굉장히 지금 병들어 있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황금 티켓을 쫓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뭐 굉장히 어두울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내렸습니다. 명문대가 아닌 곳에서도 황금 티켓을 찾을 수가 있고 맞아요.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 황금 티켓을 찾을 수 있고요. 예. 또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황금 티켓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에서 우리 한번 이 황금 티켓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중소기업과 네. 우리 또 내고왕까지 모셨으니까 내고를 해서 예. 찾을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무엇일까? 1%의 가능성을 내고해라. 이렇게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내고를 했지만 1%는 너무 조금이 아닌가요? 99%면 모를까? 어차피 우리 월급쟁이, 저도 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지만 월급쟁이들은 임원이 되는 거 군의로 따지면 예. 겨울을 단다라. 예, 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대기업 기준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0.77%만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채 임원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 싸서 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1%도 아니고 반올림한 거잖아요. 그렇죠? 1%도 지금 그럼요. 예, 대기업 평균 임원의 평균 연령은 53세. 예. 그리고 입사 후 23년 만에 임원이 됐고 그것도 0.77%만. 그러니까 1%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도 임원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더 낮은 건 아닌데요. 근데 조금 나이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걸리고요. 예. 또 이 퍼센테이지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8명이 오늘 같이 공채로 대기업은 입사를 했다면 아마 23년 후에는 그 중에 한 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은 그거보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겠죠. 예, 예. 그래서 장기 근속했다라는 건 그만큼 능력을 받고 여기서 오래 일했다는 거죠. 예, 인정이 그만큼 됐다는 거죠. 임원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오. 청년들도 중소기업과 이 1%의 가능성, 그러니까 임원이 되기 위한 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강의에 이제 대기업은 입사 후 23년 후에 이제 임원이 됐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은. 중소기업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요. 예. 왜냐하면 또 중소기업 특성상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갑을 상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갑을 상대할 때 예. 뭐 맨날 직원이 가서 상대하는 것보다
이사가 오고 예. 임원이 오면 예. 그래도 저쪽 갑이 예. 그래도 잘 봐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내고왕이시네. 예, 마치 예. 그리고 좀 임원이 왔으니까 우리 일은 잘해주는구나. 네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임원 승진을 이렇게 좀 대기업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직원을 뽑을 때 예.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업무 능력보다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구력. 예. 저도 정말 오래 버텼거든요, 연습생에서. 정말 그래서 오래 버팀 하나로 우리 대표님께서, 예전 대표님께서, 너는 인정이다. 예. 오래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제 그 임원이 달려고 하면 일단은 충성도가 제일 높은 직원.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를 먼저 위하는 마인드가 있는지, 예. 고속 승진도 가능한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23년보다는 더 줄일 수 있다. 그럼 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예. 힘들게 임원이 돼도 대기업은 임원이 되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임시 직원이라고 막 줄인다고도 하는데 예. 1년에 한 번씩 성과에 따라서 집에 갈 수도 있다고. 오! 네. 맞습니다. 네, 임원을 다는 순간 예. 그거는 이제 정규 직원이 아니고 예. 이제 임시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대표님께서는 참 고개를 끄덕이면 맞다. 쉽지 않다. 대표님으로서 너무 쉽지 않죠. 너무 힘드시죠?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예, 힘든 예. 부분이 많습니다. 말 못할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다 그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예,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대표님들은 모두 힘드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고하라는 거는요. 저는 셀러리맨의 신화를 내고해라.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토즈라는 명품 회사가 있는데요. 완전 신발이에요, 신발. 예, 신발. 아마 여기 보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좋다고. 전 토즈랑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하여튼 토즈가요. 원래 이태리에서 예. 할아버지들끼리 앉아서 만드는 그냥 수공품을 만드는 신발 가게였답니다. 수제화요. 예, 수제화였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조그맣게 나왔는데 스테파니 신친이라는 젊은이가 예?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지방대학을 나오고 여러 군데 회사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면접조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길을 그냥 걷다가 할아버지 셋이서 앉아서 구두를 이렇게 자꾸 수공예품으로 만드는 걸 보고 예. 그냥 들어갔대요.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은 대학교 졸업장밖에 없다. 예. 또 그러나 나는 CEO를 꿈꾸고 있다. 오! 그리고 여기가 중소기업이지만 이 조그만한 가게지만 예? 나에게 한번 기회를 달라. 이 할아버지들이 예. 저거 될 물건 같은데 하고 고용을 했답니다. 1984년도에 문을 두드려서 예. 오늘날 세계 300개 매장을 갖고 있고요. 뭐 몇 조가 넘어가는 아마 제가 1조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명품 회사가 됐다는. 뭐 루이비통처럼 그런 명품도 있겠지만 이 토즈는 굉장히 또 발이 편하고 가죽이 예 맞아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다 회사에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딱 가고 저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제가 이 정도 학력밖에 없지만 저는 여기에 CEO가 될 겁니다 했을 때 진짜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는 이 레전드처럼 되었으니까 약간 압축된 이야기지 않을까. 앞뒤 얘기가 좀 빠지고 조금 학생이 만약에 그런 포부를 보여준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뭔가 뭐 했겠죠. 갖고 와봐라 예.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최 대표님 기업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신친이 같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젊은이가 오면 뽑아줄 용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당장 이런 사람이 오면 예. 당장에 그 얼싸안고 환영하지만 예? 지금 최근 현실은 특히 예.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이 뭐 평생 직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직장을 특히 중소기업은 자기가 잠깐 가서 일하고 경력을 쌓고 또 이제 이동하는 딴 데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이렇게 평생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예. 그 여러 가지 특성화고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저희 분야도 이제 그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학생들은 계속 이쪽 분야 일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실제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고졸 취업자가 돼서 바로 이제 실무 현장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만의 기업을 내고 해라 네. 이렇게 되는데요. 옆에 보면 뭐 다 아실 유명한 사람. 예, 김연아 씨고 보면 네. 요새 최근에 그 아이유 씨. 아이유 씨가 제이스티나라는 회사에 지금 모델로 활약하고 있어서 아마 제이스티나라는 기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협찬 브랜드예요, 저희? 제이스티나의 회장님을 하고 계신 오,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예전에 요새는 이런 학교가 없는데 농고를 나오셨습니다. 농고를 나오시고 대학을 갔다가 중퇴를 하시고
조만한 시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에이 내가 창업해야지 마음 먹고 로만손 시계라는 걸 창업하셔서 오늘날 JST나를 일구신 분이에요. 오. 이른 퇴사 확실히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요새는 하나의 잡만 갖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창업을 하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그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처럼 예. 창업을 해서 오늘날 JST나는 유명한 회사를 이룬 것처럼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래서 나만의 기업을 한번 창업을 내고해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내고를 하라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0년생과 일하면이라는 이것도 조사 결과인데요. 보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아이디어가 많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빠른 업무 속도, 과거와는 또 틀리게 엄청 빠르게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예. 업무 처리도 확실히 효율적이에요. 옛날보다 확실히 나은데 예. 만약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창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먼저 찾아갔다면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전세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될 거라는. 맞아. 그래서 그때 저는 과감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사장님한테 내고를 해라. 저는 무조건 입사만 하면 뭐 뼈를 묻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아니고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예. 그런 식의 멘트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장님이 저희 도전의식이 있으신가? 그냥 좋은 차만 타고 그냥 다니려고 하는 건 아닌가? 꼭 예. 보세요. 의외로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시장 경제에서는 속된 말로 먹을 시장이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핫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역량,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안 가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기술 역량을, 그러니까 기술 하나 없이 그냥 물건만 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 연구소도 있고 뭔가 그런 역량을 갖춘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그냥 종업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가, 나랑 같이 가려고 하는가. 예. 취업 면접장에서 오히려 이런 5가지 관점으로 스스로를 내고 보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뭐 취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원장님 말씀 이 부분 되게 좋은데 예, 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보고 한 가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 일단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만 따질까 봐. 그래서 오자마자.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들의 실력을 좀 먼저 갖추고 본인들이 실력을 갖추고 예. 이거 쥐고 있는 것도 없는데 사실 따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혹시 제가 우리 선생님 같으셔가지고 혹시 예. 자기도 열심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고하는 거가 훨씬 더 이런 매칭률이 높지 않을까. 서로 원하는 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실력을 갖춰라. 네. 야. 조건부로. 예. 근데요, 물론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도 부모님들께서 자꾸 이제 주입식으로 뭐 대기업을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우리 고등학교 특성화고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 회사를 좀 들어가서 서치해보고, 예. 야, 그 회사 보니까 대기업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더라. 야, 그 회사 보니까 작지만 해외에 지사를 지금 막 내고 있더라. 예.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이 좀 알아봐 주시고 정보를 서로 소통해서 오히려 부모님도 그 회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면서 한 번씩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의 또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사들도 열심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OECD는 비록 우리나라의 황금 티켓을 절망 티켓으로 평가를 했지만 저는 중소기업을 여러분이 가신다면 네. 희망 티켓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황금 티켓이 네. 절망 티켓이 아니라 희망 티켓이 되는 것을 중소기업에서 한번 꼭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된 것 같아요.